안녕하십니까. 고전망생의 백성종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한국당 총선 부동산 정책 득표 믿기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은 한국당 부동산 공약 통할 수 있나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에서는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능력이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정치적 기회로 바꿔버리는 능력만큼은 가히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때 6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현재 9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평판 거짓이 아님을 나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서민층의 통곡이 벽이 된 집값은 오히려 여권에 다가올 총선 전략의 포인트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친서민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청년 신혼층의 주거 안정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보면 영 어설프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중심 자율경제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건축, 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다소는 반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공약이 주요 골자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폭탄론을 의식해서인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보유세 완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명분은 시장경제 논리와 수요자들의 욕구 실현이라는 그런 전자에서 짜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중산층 부담 완화 방향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통상적이고 신선한 맛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통상 공급이 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은 경제 논리 ABC로서 누구도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사이 어떤 그 시차 문제라든지 지역적 제한 문제라든지 높은 가격 등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책이 입안 제시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좀 미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깔린 많은 변수들을 무시한 채 정부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사회, 공정경제 실현 차원에서 거시경제의 지표를 건전화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위해서 소요 억제적 공약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수요 억제 측면에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의 공약은 정부 여당과 반대로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가 답이 될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정부 여당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낙지의 수준이긴 하지만은 투기 수요를 잡겠다, 억제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의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반대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다수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주의다, 시장에 맡겨라는 식의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 해법에는 한국당 계열 전 정부에서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그런 실패의 어떤 그 모습을 재차 스크린해 준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수 있을런지는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국민이 눈높이에서는 이미 공과가 드러나 있는 그런 정책의 바탕을 전혀 충분히 다듬고 세련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성의하게 은근슬쩍 공약이라고 제시해서 득표만 하겠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냐는 어떤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 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주로 서울, 강남 주민
더 넓게 본다면 한국의 중산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 공약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옷을 걸친 그러한 정책으로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마음은 크게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처럼 포퓰리즘적 정책을 제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한 고민과 정교한 전략이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진보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보수 정당들이라는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컨대 한국 보수들은 서구의 보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그 보수적 가치, 그 중에서도 개혁적 측면이라든지 따뜻한 측면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제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적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개혁적인 정책이어야 되고 따뜻한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무시하고 그저 우리는 보수니까 보수적 시장주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 제시 과연 믿기로써 부합할 수 있겠느냐는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시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서 부동산 거품 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 급등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당이 어떤 대한정당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려면 손쉬운 과거 회귀적인 정책 제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경제의 침체 상황이라든지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이런 것도 충분히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공약이 괜찮다고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정책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병주고 시장 한모퉁이에서 약장사 놀이하듯 저소득층
청년 신혼층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먹는 것과 전혀 달리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시행 결과에 따른 문제들을 보완해 줘야 됨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주의 근본 하에서 가능하다면 수정 또는 보완되는 부동산 정책, 즉 시장주의에 부합되는 부동산 정책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민주당이 정책에서는 이런 시장주의 근본 자체도 무시하려는, 그러면서 인기 영합주의라든지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공정사회, 공정경제 스스로는 공정하지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혼연일체된 정권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근본을 무시한 이런 정책을 제시해서 득표를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이것저것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선거권자로서 제 말의 뜻을 한번 헤아려서 투표장에 갈 때는 좀 심사숙고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